네, 안녕하세요. 네, 편집하는 여자입니다. 진짜 오랜만에 바깥나들이 브이로그네요. 이번에 2025 컬러 디자인 세미나가 동대문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2025 컬러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할지 궁금해서 방문을 했는데요. 나도 세미나 말고 진짜로 먹고 자고 씻으러 호텔 오고 싶... 아무튼 1시간 정도 일찍 도착하니까 아직 배너 같은 게 없어서 제가 좀 길을 헤맸거든요. 그러니까 직원분이 도와주시더라고요. 아니요, 세미나 때문에 와가지고. 세미나 저희 3층 아래에 있었잖아요. 예. 잠깐 카페 좀 이용해도 될까요? 저희 근데 네. 라운지에서 네. 저 딸기 뷔페 운영하고 있어서 커피 즐기실 거면 이제 네. 한층 아래에 있는 서울 베이킹 컴퍼니 이제 베이커리 카페가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딸기 뷔페. 나도 먹고 싶다. 아무튼 안내해주신 대로 고급진 에스컬레이터 타고 내려가니까 딱 보였습니다. 가서 등록하고 명찰 받고요. 포토존이 있더라고요. 네, 사진 한 방 남겨주고. 오늘 세미나에는 어도비, 팬톤, STK, 그리고 벤큐에서 참여를 했고요. 부스도 앞에 차려져 있었습니다. 팬톤 부스를 구경하는데 제가 문구류 같은 걸 너무 좋아해서 그런가? 전부 다 가지고 싶었던 거 있죠? 어도비와 STK 부스도 구경했는데요. 여기에서 요거 프리미어 프로 USB랑 어도비 볼펜 받았어요. 이거 USB 너무 앙증맞지 않나요? 근데 용량도 앙증맞다는 게 좀 함정. 그리고 저를 세미나에 초청해주신 벤큐 부스도 구경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행사에 불러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기선 디자이너를 위한 모니터 PD3225U와 PD2725U를 체험할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인지 사람도 엄청 많았어요. 그리고 벤큐의 포인트 중 하나인 서로 다른 모니터의 색상을 맞춰줄 수 있는 디스플레이 컬러 톡 시스템 체험이 가능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걸로 양쪽 모니터 색상을 맞춰서 쓰고 있는데요. 맞춰놓으니까 약간 삶의 질같이 약간 작업의 질이 올라가는 느낌이랄까요? 벤큐의 디자이너 전용 모니터를 구매하게 되면 이 디스플레이 컬러 톡 시스템과 모니터 소프트 캘리브레이션 프로그램인 PMU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모니터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모니터 백라이트가 수명을 다하면서 맞춰놓은 모니터 색감이 점점 노래진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럴 때마다 다시 색깔을 맞춰주는 캘리브레이션 작업이 필요한데 기본 프로그램으로 이걸 제공을 해주니까 정확한 색감 표현 그리고 앞으로의 정기적인 캘리브레이션에 대한 니즈가 있다면 벤큐 모니터가 좋은 선택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먹기가 너무너무 아까운 다과들도 제공이 되는데 역시 호텔이라 그런가? 이 다과도 완전 클래스가 다르구나 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부스 구경하다 보니까 시간이 되어서 자리에 착석을 했는데요. 제 옆자리에 종코바님도 오셨더라고요. 의외의 장소에서 아는 사람을 만나니까 정말 무지무지 반가운 거 있죠. 그래서 기념사진도 찰칵 남겨주고요. 처음에 발표해주신 분은 김영수 교수님이셨습니다. 우리는 빛의 조합을 통해 이미지를 보고 있고 그 정교함은 현재 시스템의 의지를 하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우리의 눈에 맞춰서 디벨롭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려면 상업적인 레퍼런스보다는 무엇보다도 나의 눈에 맞는 레퍼런스를 계속 찾아주는 과정이 중요하고 교수님 자체도 그 교수님의 눈으로 보는 형상이나 이미지를 물리적으로 담아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어도비에서 파이어플라이에 관련된 발표도 들었습니다. 요즘 파이어플라이 베타로 생성형 영상 AI가 나왔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시연을 봤는데 요즘 프롬프트만 잘 쓰면 진짜 비디오 푸티지 하나는 뚝딱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다양한 에셋들을 AI로 생성하고 2D를 3D로 바꿔주고 이런 거를 또 보여주셨는데요. 시연을 보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영상 편집자라는 건 뭔가 편집을 한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이미 AI가 만들어준 멋진 컨셉 그리고 고퀄리티 에셋들, 고퀄리티 소스들 심지어 AI가 만들어준 비디오 푸티지를 가지고 영상의 스토리, 흐름, 톤 앤 매너를 새롭게 크리에이팅하는 능력이 얼마나 좋냐에 따라 이 편집자의 능력이 평가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또 듣다 보니까 또 배가 고파서 쉬는 시간에 다가도 한 사발이 죽여주고요. 특히 요거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좀 개인적으로 좀 싸가고 싶었습니다. 락앤라 생각이 머리에서 막 나더라고요. 그 다음은 벤큐 컬러 테크 연구소의 릴리차이님께서 클라이언트가 보고 있는 색상 과연 당신과 같을까요? 라는 주제를 그리고 벤큐 코리아 이상현 팀장님께서는
색 일관성을 위한 벤큐의 컬러 테크놀로지를 주제로 발표해 주셨습니다. 콘텐츠 제작에서는 색 관리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며 적절한 장비 선택과 관리를 통해서 제작자가 의도한 색감을 클라이언트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하셨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니터는 사용 기간에 따라 색이 변질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캘리브레이션 작업을 통해 정기적으로 색상을 맞춰주는 작업이 필수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우리가 만든 영상을 최종 클라이언트한테 준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핸드폰으로 볼 수도 있고 사무용 모니터로 볼 수도 있고 TV로도 볼 수도 있고 어떤 디스플레이로 볼 줄 모르니까 내가 색감 맞추는 게 의미가 있나? 이런 거 자체도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Q&A 시간에 어떤 분이 벤큐 담당자님께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본인의 작업 시스템은 클라이언트가 어떤 모니터를 볼지 모르는 시스템이라 내가 작업한 색깔의 의도를 클라이언트에게 어떻게 전달해야 될지 모르겠을 뿐더러 보통의 환경에서 그런 일관적인 시스템을 갖추기 힘들지 않느냐라고요. 그 질문에 벤큐 담당자님이 이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작업자부터 클라이언트까지 모두 일관적인 모니터를 쓰는 게 제일 좋지만 만약 그런 시스템이 안 된다면 1차 작업자라도 어느 정도 색상 표현이 정확한 모니터를 사용하는 게 좋다. 작업자가 표현하고자 하는 색감에 대한 신뢰를 하게 되면 이견을 말하는 클라이언트를 설득할 수 있다라고요. 이 부분은 저도 동의합니다. 우리가 맥을 쓰는 이유는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별도로 캘리브레이션을 하지 않은 상태라도 색감에 있어서 어느 정도 신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쓰기도 하잖아요. 그걸로 내 작업물의 색이 맞게 작업되었다는 확신이 들면 작업에 대해서 자신감도 갖게 되고 색감 지적을 하는 클라이언트도 어느 정도 설득시킬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저도 이런 문제로 과거에 클라이언트한테 끌려다닌 경험이 있어서 디자이너가 얼마나 자기 작업에 확신을 갖고 작업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자신감 있게 의견 피력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서브 모니터는 솔직히 아무거나 해도 되는데 메인 모니터만큼은 좀 더 따져보시는 게 좀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 팬톤 부사장님인 오라 솔로몬님이 파워 오브 컬러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셨는데요. 컬러는 브랜드와 소비자의 감성을 연결하는 핵심 요소이며 전체 구매 결정의 85%가 색상에 의해 이루어지고 브랜드 인지도를 87% 올릴 수 있다고 하셨는데 와, 생각보다 색깔 하나로 구매력이나 인지도가 엄청나게 오른다고 생각하니까 알고 있던 느낌보다 더 대단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번 2025 팬톤 컬러는 모카무스 컬러인 거 알고 계셨나요? 만약 트렌드를 따라가는 무언가를 만들고 싶다면 이 색깔을 응용해서 써보는 거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모카무스가 사려 깊은 탐닉, 풍요로움과 미적 즐거움을 가지면서 소박하기도 하고 은은하기도 하고 더불어 화려함도 가지고 있는 컬러라고 하셨는데요. 사실 저는 처음에 봤을 때 과자 색깔이다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들어보니까 또 그래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게 바로 색깔의 힘인가? 그리고 이 색감을 응용한 다양한 비즈니스 사례를 보여주셨는데요. 와, 진짜 이쁘긴 이쁘다 하면서 보았습니다. 제가 문구류를 좋아해서 그런가? 특히 저 포스트잇이 너무 갖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대망의 럭키드로우! 무려 애플워치랑 아이패드 준다고 해서 정말 저 기대 많이 했거든요? 역시 저는 하늘이 버렸습니다. 저는 되지 않았어요. 아이패드 갖고 싶었는데 너무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끝나고 사은품 챙겼습니다. 팬톤 노트랑 팬톤 볼펜 받았어요. 보니까 사은품 안 가져가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는데 이거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거. 그래서 솔직히 제가 다 가져가고 싶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5 컬러 세미나를 다녀왔는데요. 이미 알고 있었던 내용도 있었고 또 새롭게 알게 된 내용들도 있었지만 사실 이렇게 대단한 분들에게 직접 이야기를 듣는 기회 자체가 쉽지가 않은데 그 기회가 마련된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의미 있는 세미나였습니다. 특히나 컬러에 대해서 고민을 이렇게 오래 해본 적이 없어서 나도 공부 좀 이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요. 이렇게 뜻깊은 행사에 저를 초청해주신 벤큐 코리아에게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좀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뵐게요. 안녕.